그죠? 자, 그리고 제가 시험 때는 문제를 한글로 내겠어요. 한글로. 왜 제가 그 생각을 말씀드리냐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수업 끝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영어로 문제를 받으면 영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그때 마지막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 박스 문제 있었죠? 박스 문제 슬라이드 8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보면은 by cutting out 4인치 squares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280 또 큐빅 인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 질문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280 큐빅 인치니까 부피가 지금 28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라낸 부분이 잘라낸 에어리어가 4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가로 세로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 영어 문장을 보시게 되면은 4 square inches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80 큐빅 인치 살 때는 무슨 말이겠죠? 큐빅 인치수는 인치의 세제곱. 그리고 4 square inches 할 때는 학생 말이 맞아요. 여기는 뭐라 되어 있어요? 4인치의 스퀘어. 4인치 스퀘어 할 때는 4인치씩 4인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혹시 이제 나중에 뭐 우리는 한글로 문제 내지만 여러분이 영어로 혹시 이런 상황이 접한다 그러면은 요번 기회에 잘 구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스퀘어 인치스 할 때 그때 말이 4제곱 인치다. 그때는 각각 2.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런데 한글로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어서 또, 저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9페이지 문제 풀기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사항은 제가 다 대부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이 뭐죠? 프로핏. 그죠? 프로핏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은, 레비뉴에서 코스트를 뺀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9페이지 또 문제, 한번 보죠. 자, 아파트 렌트하는 문제예요. 자, 아파트 렌트하는 문제인데, 이 스티브라는 사람이 60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 마음이야 전부 다 렌트비를 더 많이 받겠죠. 그죠? 받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달에 180불 렌트 비용을 설정하면은, 그죠? 그때는 이 사람이 모든 그 60개를 다 렌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욕심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좀 더 받으면 렌트가 나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5불 정도 더 받고 싶다. 180불 대신에 185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방 하나가 비게 되는 거예요. 그 5불 차이로. 자, 그럴 때 문제는 뭐냐 하면은 find rent he should charge per suite in order to obtain total income of 나와 있어요. 내가 11,475불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방 하나에 얼마씩 부과시켜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전부 다 그 두꺼운 영어책에 우리 비즈니스에 관련되는 문제를 제가 다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봤는 투자 문제라든지 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늘상 보는 문제예요. 그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돈을 조금 더 올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는 그 아파트의 렌트의 개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학생부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끝나면은 저쪽. 그래서 항상 옆에 친구도 긴장해서 모르면 2명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해도 관계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중간 기말 시험 때는 요 핸드아웃의 내용을 조금만 변형해서 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 문제를 잘 알아두면은 이걸로 충분해요. 다른 과목 들을 때, 재무 관리 들을 때도 다 유사한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집에 가서 끝까지 이걸 풀어본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토탈 인컴을 최대로 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180불로 했을 때는
당연히 60개가 다 나갈 것이지만은, 그죠? 만약에 5불씩 했을 때는 한 개씩이 줄어든다 돼 있어요. 5불씩 했을 때는. 우리가 좁은 칠판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만큼 여러분이 앞으로 나와서 푸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요 경계선 반을 활용해서 푸는 걸로. 왜냐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더라도 막 왔다 갔다 하면 좀 산만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쪽 쓰고 나면은 그 다음 쪽 쓰는 식으로 해서 좀 체제를 잡아서 하겠어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 원하는 수입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죠? 결국에는 레빈이 어떻게 구하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레비뉴를 구하고 싶다, 그죠? 그러면 보통 레비뉴 어떻게 구합니까? 한 개당 가격이죠. 곱하기 몇 개 팔렸나? 그게 제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개당 가격에 얼마나 팔렸는지.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 텐데, 제가 이제 또 기본 개념 하나 참고로 하나 적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건 늘 쓰는 방식이에요. 하게 되면은 꼭 이 아파트 문제뿐만 아니라 selling price per unit, 그죠? 단위당 가격이 얼마인지 곱하기 그 다음에 number of unit sold,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레비뉴의 공식이에요, 그죠? 한 단위에 얼마에 팔 것이냐, 맞죠, 그죠? 판매가에 몇 개 팔았는지, 그죠?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그 레비뉴의 패턴이라. 물론 변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가장 기본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때, 우리 학생이 뭐 다 됐나요? 끝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우리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모델이에요, 그죠? 내가 정과한 모형을 세웠다. 당연히 제가 부분 점수 드리죠. 정과한 모형에 섰을 때 푸는 게 중요하지. 나머지 푸는 건 다 고등학교 방식이에요, 그죠? 뭐 지금처럼 정 안 될 때는 그냥 근해 공식 이용해서 풀면 되는 것이라. 인수분해 잘하면은 인수분해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 맞겠죠, 그죠? 어때, 우리 학생이 한번 시도해 볼까요? 여러분 다음에 오실 때는 자기 이름표를 앞에 좀, 여기 홈이 이름표 꽂는데요. 이름표 꽂으면 훨씬 더 선생님이 부르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학생 한번 해볼까요? 뭐 그거는 한번 더 식을 한번 적어보죠. 자, 우리 학생 왼편을 이용해서 적읍시다. 네, 왼편 한번 접근해 보죠. 이거 최대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한 거죠. 일단 한번 써보면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좋아요. 네. 자, 유일한 힌트는 제가 드렸어요. 유닛당 얼마 받을 것이냐, 그죠? 그럴 때 얼마가 나가는 것이냐, 그죠? 자. 아마 시험 때는 제가 한 뭐 7문제 4배를 혹시 낼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 굉장히 사실 많은 거예요, 알겠죠, 그죠? 제가 미국에서 강의했는 그걸 전부 다 소화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제가 문제 끝까지 풀지는 못해요, 알겠죠, 그죠? 여러분 꼭 집에 하게 되면은 다시 약속하지만 우리 수업에 다룬 이런 문제들을 약간만 변형해서 낸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글씨 사이즈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제 녹화가 잘 되지 알겠어요. 너무 크게 하면은 이 칠판이 모자라요, 그죠? 가능한 저 반 페이지 이용해서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거. 우리 학생 접근이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이제 푸는 걸 뒤에 풀기라고 우선 학생 설명을 하죠. 푸는 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델링. 내가 얼마나 이 문제를 잘 이해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보죠.
180 플러스 5N으로 설정이 되니까 유닛은 줄어드니까 60에서 빼기 N하고 렌트는 올라가니까 180에서 5N을 더한 걸 곱한 게 이거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먼저 식을 설정해줘요. 2차 방정식에 나오니까 아마 N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양수가 n이 혹시 음수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럼 된 거예요.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좋아요. 접근 아주 잘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조심하게 이거 풀었을 때 내가 세를 준 아파트 개수는 절대 음수 안 되겠죠. 그죠? 풀어서 음수는 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접근 방식 좋습니다. 자, 내가 180 했을 때는 60인데, 그죠? 5달러씩 더 받을 때마다 하나씩 줄어든다는 거. 그죠? 정과하게 내가 받고 싶은 돈 곱하기 렌트 나간 그 개수예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거 한번 마무리해서 누가 오늘 저 계산기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죠? 예, 답이 혹시 누가 빨리 풀어 답 알면 한 적어놓으면 좋겠죠? 나중에 다른 친구 위해서 혹시 누가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자, 저 문제 2차 방식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정한될 때는 근해 공식으로 풀으라 했어요. 어떤 친구는 여기서 과감하게 n은 60 하면 안 되겠죠? 이게 0이라면 되지만 이거 다 됐구나 하고는 그냥 n 60가 큰일 나면 알겠죠? 그죠? 이거는 항상 2차 방식 근해 공식 쓸 때 조심할 게 뭐죠? 우측이 0이 됐을 때 안 했으면 그때 2의 2분의 마이너스 b 공식 쓸 수 있는 것이지 우측 없이 이미 인수분해 다 끝났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풀어서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n은 얼마가 나오는지. 그죠? 계산기 꼭 가져와야 돼요. 루트 계산해야 돼요. 다음은 꼭 부탁합니다. 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출석 체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앉는 자리가 이제 여러분 고정석이 돼요. 그죠? 오늘까지는 아직은 좀 자유로워요. 그죠?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돌려가 그때부터 출석 체크합니다. 예. n 값이 얼마 나왔나요? 15하고 한번 적어보죠. 예. 자, 우리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참고해봐야 돼요. 하나는 얼마 나왔나요? 15. 예. 그 다음 또 뭐 나왔나요? 저는 둘 다 쓸 수 있네, 맞죠? 그죠? 15고 다 되는 것이네요. 그죠? 혹시 15, 9를 집어넣으면은, 이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레비뉴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다루었어요. 투자에 있는 문제도 다루어 봤고,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먼트, 렌트 다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마지막 10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가격 결정하는 문제. 자, 프라이싱 디시전. 자, 가격 결정하는 문제다. 자, 가격 결정하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계란 판매 위원회가 있어요. 계란 판매 위원회에서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그죠?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계란 한 꾸름이 12개의 P 달러를 부과한다면은 그때는 팔려 나가는 그 양이 금액으로 X 밀리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프라이스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요. 그죠? 그래서 P는 E-X다. 그죠? P는 E-X라는 것이 P 달러는 E-X다. 이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레비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X 곱하기 P죠. P는 프라이스. 거기에다가 X. 맞죠? 그죠? 팔하는 양 X 곱하기 프라이스. 하니까 위에 프라이스는 E-X로 주어졌으니까 E-X에다가 X를 곱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생산에 대한 것은 바로 비용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0.25 더하기 0.5x다. 그죠? 자, 이럴 때 문장은 길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what price should the marketing board set for eggs. 그죠? 어떤 가격을 이 판매위원회에서 부과해야 되느냐. 목적은 뭐죠? 하면은 프로핏을 0.25 밀리언 내가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프로핏에 대해서 우리 프로핏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프로핏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레비뉴 빼기 뭐죠? 코스트.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친절하게 지금 문제로 다 주어졌지만 문제 안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코스트 펑션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프라이스 펑션과 코스트 펑션.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시도해 보시고 우리 여학생이 이제 되면 앞에 나와서 풀면 돼요. 그죠? 해보시도록.
X 밀리언의 더전 에그, 그죠? 더전 12개 들어있는 계란 꾸러미를 X 밀리언 개만큼 만들어내면 당연히 많이 만들어낼수록 비용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가격은 보시다시피 네거티브 슬로프를 가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양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코스트는 어때요? 양이 많으면 돈이 더 드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프라이스하고 또 코스트를 비교해서 푸는 문제는 또 뒤에 재밌는 문제를 또 우리가 풀게 돼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원하는 이 문제. 자, 시간 너무 많이는 못 들어요. 우리 학생이 되면 해보고, 예. 또 안 되면 또 옆에 학생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남 칠판이요, 반을 쓰겠습니다. 예, 반. 지난주는 좀 지저분했는데 이번은 이제 좀 자꾸 연습한 체계가 딱 잡혀요, 그죠? 예, 그래서. 자, profit은 revenue 마이너스 cost다, 그죠? 앞으로 배우면은 왜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생산함수가 이차함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차이일 뿐이지 개념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어때요? 0.25 더하기 0.5x가 코스트 펑션이에요. 나중에는 이차함수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곡순으로 할 수도 있고.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푸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학생들 끝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저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험 나올 저 빠른 속도로, 그죠? 같이 앉아있지만 똑같은, 우리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같이 앉아있지 똑같은 조건이 아니에요? 한번 설명해 보죠. 좀 잘 접근한 것 같아, 보니까. 이익을 0.25로 만들 때 여기서 레베뉴랑 코스트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빼주고요. 이거 계산하면 x가 1이랑 2분의 1이 나오는데 여기서 p는 2-x니까 1이랑 p가 2분의 3이 나와요.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 박수는 생략합니다. 이제 박수는 수하지 마세요. 예. 자, 요거 맞게 나왔나요? 이거는 그나마 쉬웠던 게 지금까지 주어졌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잘 풀었습니다. 만약 X 음수 나오면 어떻게 하죠? 빼야죠. 음수 안 되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넘겨서 한번 또 봅시다. 자,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은 또 설명하겠어요. 가나 우리 문제를 많이 다뤄볼 텐데, 역시 또 투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베스트 문제. 자, 투자는 다 재무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400. 그죠? 내가 총 갖고 있는 $400를 1년에 R% 이자율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자율이 R%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제가 공식 설명해 드렸어요. 프린시플, 원금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자까지, 인트레스트까지 고려해서 다시 그 다음 해에 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F의 일반 공식 써줬죠? F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P의 1 더하기 I의 N성. 맞죠? 그죠? N년 뒤에 제가 적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나갑니다. 자, find R if the total value of the investment at the end of second year is $484. 자, 2년도 말에 $484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얼마죠? $400예요. 2년 뒤에 내가 $484를 받으려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 이자율에 베팅해야 되는 뜻이겠죠, 그죠? 네, 이걸 한번 우리 여학생 이제 한번 해보고 또 되면 나와서 이제 또 푸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왼쪽은 이제 지우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유일하게 필요한 공식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future value는 principle에다가 1 플러스 i의 n승이다. 이 공식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n년도 뒤에 미래 가치는 저렇게 된다.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첫 해 뒤에는 p 더하기 pi.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p 더하기 pi가 바로 원금이 되고 그게 다시 또 이자가 붙는 것이니까. 네. 문제는 다시 읽어봐야죠. 문제가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Find R. 그죠? R을 구하라. R이니까 저걸로 말하면은 I가 바로 interest rate니까, 그죠? 네. 한번 나와서 해보는 거죠. 해보면 또 우리가. 네. 그렇죠.
계산 끝까지 할 필요 없어요.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식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식을 잘 썼다 그럼 제가 부분 점수 드립니다. 식이 틀렸는데 뒤에 문제 다 맞았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스타트 출발점이 틀렸기 때문에. 단 모델을 잘 썼을 경우에 한해서 부분 점수 줄 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했는데 실수해가 N이 네가티브 써버렸다. 그건 우리도 시험 치면 저라도 그럴 수 있는 실수하게 되면 그죠? 그건 우리가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뭐에 잘 적었어요. 사람은 R% 눈으로 봐서 알아먹지만은 컴퓨터는 이런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알아먹지는 못해요. 그죠? 네, 뭔가 R%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거 뭡니까? I입니까? 네. 제가 이제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이 R은 맞아요. 이 R은 원래 맞게 적었는데 컴퓨터 인식. 자, 선생님 말하는 것이 R일 때 퍼센트라는 것을 굳이 쓰면 안 되겠죠. 예, 이제 벌써 알아들었어요. 우리 학생이. 그죠? 아니구나. 그죠? 예. 퍼센트를 어떻게 숫자로 바꾸죠? 그렇죠. 예, 잘했습니다. 예. 됐어요. 예, 이 정도로 충분해. 우리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다뤄야 되니까 아주 정확하게 접근했죠? 자, 원금 400에다가 맞죠? 그죠? 1 더하기 R%에 2는 D니까 2제곱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퍼센트니까 100을 나눠야 되겠죠. 맞죠? 그죠? 5% 하는 말은 뭐예요? 0.05로 5%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R% 하는 말은 100분의 R. 그죠? 네. 이제 푸는 것들은 그러면 풀 수 있죠? 요 R 제곱,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480 나누기 400. 얘는 어떻게 풀자면 더하기 빼기. 루트 씌워 풀겠죠? 그죠? 더하기 빼기 루트 씌워 푸는데 조심할 거는 R이 엄수 될 수 있나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R이 엄수.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서 혹시 답이 나왔으면 한번 알려줘요. 또 우리 다른 친구 위해서 답을 좀 적어 드릴 테니까. 자. 벌써 답이 나왔어요? 한번 풀어주세요. R이 얼마라고요? 10%. 또 다른 것은 얼마가 나왔나요? 10만 딱 떨어졌나요? 네, 그럼 뭐 끝난 거. 혹시 R이 음수도 혹시 나왔나요? 어때요? 풀어보니까요. 마이너스 나올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얼마 나왔나요? 2.1. 대략 적어볼게요. 대략 R이 마이너스 2점 얼마요? 뭐 이런 퍼센트 나왔다 가정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맞죠? 현실에서는. 그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칠 때는 좀 당황해가지고 저런 조건을 유심히 안 보는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부분을 잘 적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분 점수를 드리는 걸로. 근데 여기가 틀렸다. 그러면 부분 점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는 틀렸는데 이건 다 맞았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단 출발이 좋을 때 한해서만. 이제 아시겠죠? 예.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겨서 이제 부등식 부분을 제가 좀 몇 개 설명을 할게요. 이제 부등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미 기본상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부등식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또 배워야 될 내용을 한번 공부하겠어요. 우리 뒤에 학생도 칠판 잘 보이나요? 혹시 이제 제가 우리 지금 촬영하는 학생 얘기 들어보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블랙보드에 올려놓은 것처럼 오픈점 거기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다시 또 들여다보면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죠? 제가 통계 작년에 블랙보드 올렸더니만 예년에 비해 중간 평균이 10점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확인하고. 또 좋은 점이 다 볼 필요 없죠. 그죠? 자기 이해 안 되는 부분만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것 만드는 게 중요하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제가 얼핏 아이디어는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부등식입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면 되죠? inequality. 그죠? inequality. 자, 부등식 어떻게 풀 것이냐 하면은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것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일단 푸는 것 중에 가장 기본 개념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x-2에 x 더하기 3이 만약에 0보다 작다. 그죠? 이런 범위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요. 그죠? 미국 책은 뭐 엄청 친절하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걸쳐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아이디어 준 게 2차 함수는 앞에 계수가 양수라면 저런 패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거하게 0을 만족시키는 값은 마이너스 3하고 2가 되는 경우죠. 그죠? 요 점은 요 점일 때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X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잘은 몰라도 정과에 그릴 필요 없이 우리는 이런 패턴이 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죠? 뭐 오른쪽 솔릴수 왼쪽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 0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뚫어져 있어야 되겠죠. 0보다 작은 쪽은 바로 이 아래 부분이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에서 2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네. 안에 등호가 들어있다면 까맣게 칠해주면 돼요. 검은색으로. 그죠? 자, 제가 더 어려운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3차 함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딱 해보면 값이 하나, 둘, 세 개 만나는 게 바로 3차 함수죠. 그죠? 저런 식으로 풀어요. 0보다 클 때 하면은 요거 금방 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어려운 4차 함수 어떻게 되죠? 역시 끝은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 2개, 3개, 건 4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바로 4차 함수죠. 4차 함수 문제 잘 내지는 않아요. 그죠? 대부분 다가 2차 또는 3차 정도. 그죠? 자,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조금 설명하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금방 아실 거고. 자, 몇 가지 규칙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A가 B보다 크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C를 더하면 역시 이것도 역시 성립하겠죠. 그죠? A가 B보다 큰 상태에서 C를 똑같은 값을 더 더해줬다 할 경우도 저렇게 성립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보게 되면 A가 B보다 크다 했을 때 AC를 해도 역시 BC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 말할 수 없습니까? 0이나 마이너스가 그렇죠. 음수일 때는 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정과 C가 양수인 경우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학생이 잘 말했어요. 예.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라면 그렇죠.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그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실 부등식은 원리는 사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우리 문제를 풀어볼 텐데, 여러분 또 이제 그 핸드아웃에 몇 가지 문제가 제시되어 있어요. 아마 뭐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텐데, 이 13페이지에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find all real number. real number 하는 말은 실수예요. 실수만 찾는데, that satisfy the inequalities. 다음에 부등식 만족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그죠? 우리 남학생이 하면 돼요. 예. 나왔어. 나는 그냥 나와서 바로 풀겠다. 이런 거는 그냥 연습할 때도 학생 벌써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좀 이렇게 망설이 나오는데 그냥 바로 나와버려요.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항상 요 반은 이제 비워둡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그냥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 원래 문제를 좀 살려두는 게 좋겠죠. 우리 학생이 너무 잘하는 걸 알아요. 역대 풀었던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런 문제는 나올 확률이 거의 0%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얘기해 드리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 서울대학교에 이제 은퇴하시는 교수님 좀 됐어요. 그 옛날에 그 한 분은 막 수학을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한 분은 잘 못하는 분인데 둘이가 우연히 이렇게 같이 앉아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를 보니까 뭐 한 세 줄밖에 안 적어놨더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다행히 원해서 옆에 친구를 보고 3개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다 채점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그 두 학생을 부르더래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근데 옮겨 적은 친구는 풀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친구는 수학 너무너무 잘하게 되면 다 중간 단계 생략하고 필요한 단계만 3개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 적은 친구는 엄청 혼이 났는데 그때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두 분 다가 서울대 교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뭐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너무 당하지 말고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 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분 하시는 얘기가 더 재밌어요.
내가 10줄이 없으면 10줄 정도 됐으면 내가 왜 옮겨 적었겠냐. 3줄일까? 이거는 뭐 이 정도 풀면 되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죠. 우리 학생이 똑같은 거예요. 다 생애 앞으로 이것만 딱 적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적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죠? 중간 단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풀어야죠? 하면은 자 이제 미국에 그 대학교에서 푼다 하면은 우리 학생처럼 풀면 큰일 나요. 제가 얘기할게요. 자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 슈퍼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는데 물건 가격이 얼마냐면 그래서 13달러 56센트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제 100달러, 그러니까 50달러. 50달러를 내면서 다시 56센트를 줘요. 그죠? 그럼 우리는 벌써 이 뜻을 알아먹어요. 그죠? 그런데 막 미국에서는 난리 납니다. 그래서 막 매니저 부르고 난리 나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여기서 돈을 헤아려 가지고 50 딱 되는 순간에 요 나머지 그냥 가져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13달러 56에서 1센트 주면 57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50 하면 주니까 이 금액이 얼마인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걸 들이미니까 막 난감한 거죠. 그죠? 우리는 잔돈 정리하려고 56센트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 그만큼 이제 그 미국에는 좀 이 숫자 좀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의 대학원 진학하기 위해서는 또 학부 수능처럼 또 대학원에서 시험을 쳐야 돼요. GRE. 그래서 GRE 시험을 보는데 한국 분들은 막 능력이 대단해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28765 곱하기 34657의 값은 이렇게 묻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이제 질문이 주어져 있죠. 한국에서는 보지도 않고 벌써 알아요. 57이 35해가 5가 있나 해서 5 있으면 바로 체크해가 쫙 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죠? 미국 친구들 어떻게 찾았냐. 순수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서 놀래키는 것이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수학 실력. 그죠? 대단한 수학 실력과 지금은 수학이 좀 약간 내려왔지만 옛날은 엄청났죠. 그죠? 지금 이제 자, 어쨌거나 이제 제대로 푼다면 어떻게 풀겠어요? 변수는 항상 왼쪽에 모으는 습관이죠. 그래서 얘는 변수가 오른쪽에 있네. 해서 왼편에다가 그죠? 모으는 식이고 상수는 항상 오른편에 온다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원래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우리 학생은 너무 과감하게 잘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풀면 되는 것이고 자 우리 그럼 그다음 두 번째 14페이지 슬라이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는 보니까 식이 좀 더 많아요. solve the double inequality 그죠? 이중 왼편도 있고 오른편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값은 또 얼마인지 이제 우리 학생이 하면 돼요. 그죠?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나왔어. 이 부분 지우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 부등식은 조심할 게 딱 뭐죠? 음수 나눌 때만 조심하면 돼요. 음수를 나누고 곱한다 할 때만 뭐 하면 돼요? 부동호 방향을 살짝 바꾼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 외에는 거의 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말로 된 그 비즈니스 문제는 잘 알아둬야 돼요. 그죠? 거기서 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인베스트먼트 문제라든지 또는 프라이싱 디시전이라든지 그죠? 렌털 프로블럼이라든지 물 담는 상자 문제는 잘 안 내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알아두면 좋은 문제지만은 우리 비즈니스 측면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더블 이니퀄리티예요. 더블 이니퀄리티 한쪽 편만 성립하면 되나요? 다 성립해야 돼요. 더블 이니퀄리티. 또 어떤 학생은 제가 옛날에 강의해 보면은 이 더블 이니퀄 뜻을 모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죠? 다 만족시키는 X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맨편만 만족시켰다? 오른편 만족 못 시켰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중요해요.
잘했어요. 이 뜻은 우리 학생은 이 뜻은 없다는 뜻이죠. x는 대문자 x 아래 없다는 뜻이에요. 예. 답이 없어요. 그죠? 자, 우리 학생이 한 것처럼 첫 번째를 푸니까 여기 지금 3이 여기 있네요. 그죠? 3. 우리가 까맣게 칠합니다. 여러분 알겠죠? 포함시킬 때는. 두 번째는 마이너스 6이네요. 여기는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그죠? 보니까 이쪽. 맞습니까? 하나는 여기. 이 두 부분을 다 만족하는 부분 있나요? 없나요? 답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래도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죠? 미국 책은 일단 두꺼워요. 800페이지. 그죠? 근데 자, 우리 15페이지 슬라이드에 자, 이제 solve the inequality 이제는 어때요? 2차 방정식의 문제. 그죠? 2차 부등식입니다. 2차 부등식. 자, 우리 옆에 빨간 옷 입은 학생 바로 나와서 풀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죠? 네. 좋아요. 여러분 3주에 대한 문제도 제가 블랙보드에 다 올려뒀습니다. 자, 우리 학생 여기다 풀어봅시다. 네. 자, 제가 말한 원리를 쓸 때 반드시 오른편에 0일 때 한해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0이 바로 가로축의 대가 0보다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아시겠죠? 질문. 그럼 질문하세요. 예.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기본이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 당연히 A는 C보다 작은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A가 B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자, 우리 학생은 fx라는 새로운 함수를 도입했죠. 여러분 풀 때는 사실 저렇게 함수는 도입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해도 더하기 관계없어요. 함수를 도입해가지고 오히려 뭐 설명을 하겠다는. 괜찮아요. 아이디어는 그죠? 수학을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학생 설명을 하죠. 설명. 다른 학생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합시다.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이 x 플러스 3x가 작다는 것인데 부등식의 우변에 있는 상수 4를 좌변으로 이항시켰더니 마이너스 4가 되고 이 함수를 이 2차식을 함수 fx로 두어가지고 이 함수를 인수분해 시켰더니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fx를 이거 좌표평면에 그렸을 때 이와 같은 함수가 그려지는데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그러한 fx가 0보다 작아지는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와 1 사이에 있는 범위에 있는 x가 그 답이 되고 따라서 그 결과는 x가 마이너스 4와 1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잘 풀었어요. 혹시 여러분 참고로 이제 문제 풀 때 우리 굳이 할 필요는 없나요? 사실 필요 없으면 알겠죠, 그죠? 풀 때는 그냥 있는 대로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풀어도 관계없죠? 그냥 인수분해 해가지고 만약 인수분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혹시 그죠? 안 될 때는 되면은 하는 것이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16에 똑같은 2차식 문제예요. 5x가 요거보다 더 적거나 같을 때 또 우리 학생이 나와서 풀면 돼요. 자, 우리 학생 저 왼편에 거 지우고 이제 이렇게 반씩 쓰니까 훨씬 더 좀 명쾌해졌어요. 그죠? 지난 막 지저분했는데 딱 반반씩 써서 하는 걸로. 예, 좋아요. 우리가 이런 연습 왜 하죠? 말로 된 문제 풀었는데 모델을 열심히 만들고 나서 저걸 못 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어려운 걸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말로 된 문제 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한번 설명하죠. 주어진 식이 5x가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가로를 먼저 2를 곱해 분배 법칙을 써서 풀어주고 5x를 이항을 해가지고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고치면 왼쪽에 2차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을 포함하면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잘했는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나타내지는 말고 반드시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냈어요. 알겠죠, 그죠? 이게 지금 0보다 작은 쪽인가요? 큰 쪽 좀 찾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잘했죠, 이런 식으로 둥글게 치지 말고 알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아주 잘했네요. 그리고 반드시 마크 해줘야 돼요. 등호가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마킹하는 거. 네, 좋습니다. 잘 풀었어요. 자. 여기서 or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 or x가 4보다 크거나 이거잖아요. 예. and 아니에요. 이 엔드인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죠, 우리 현실에서? 자, 내가 만약 x 답이 5라 가정합시다. 이거 만족시키나요? 정말 값을 무슨 알겠죠? 본인이 알아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됐어요, 그죠? 다른 학생이 잠시 놀랐지만은 우리 영원히 놀랄 필요 없어요. 본인 스스로 했지 않습니까? 이 우수 학생의 특징이 벌써 바로 알아채요. 바로 인정 들어갔으니까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죠? 5를 하는 순간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문제 또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이 문제 왜 자꾸 연습하겠어요? 항상 한쪽을 0을 만들어야 돼요. 뭐가 0보다 클 때 해야 되지. 그냥 바로 해버리면 큰일 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 오른쪽은 불만이 많은 것도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왼편에 시긴 하지만은 세상은 복불 보게, 그죠? 다음에 또 더 쉬운 게 쭉 올 수 있어. 알겠죠? 그죠?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여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또 우리 다음 학생 나와서 또 그 문제도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 반 지우고. 이렇게 푸는 방식을 보면 아마 그 고등학교 학풍이 딱 느껴져요. 그죠? 이 학생 엄청 혼이 난 거예요. 제대로 풀어 이래가지고 맨날 FX 하는데 그렇게 너무 정교하게 하진 않아도 돼요. 좋아요. 자, 슬라이드 18의 네 번째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18의 네 번째 문제. 아, 17. 미안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6. 이제는 0보다 적거나 같다 돼 있네. 그죠? 0보다 적거나 같을 때. 자, 제가 다 말했어요. 인수분해 되면은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뭐 합니까? 근해 공식. 그리고 특히 2차식 조심할 것은 조건을 만족하는지가 관건이다. 그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 제가 묻진 않지만은 근해 공식을 유도해라. 유도할 수 있습니까? 근해 공식을 잊어버렸다. 2a분의 마이너스 d 마이너스 b 더하기 루트 b제곱 빼기 4이 잊어버렸다. 그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유도할 수 있습니까? 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같이 보기로 합시다. 자, 이런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등호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저기다 까맣게 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잘했어요. 우리 학생은 저 근해 공식 쓴 이유는 왜 근해 공식 적었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렇죠. 안 됐으니까 바로 딱 쓴 거네요. 잘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꼭 이렇게 두 개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죠? 다 똑같은 뜻입니다. 한 개. 이렇게 이 뜻은 바로 뭐죠? 이거와 이거를 두 개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거나 같다. 아주 잘 풀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죠? 반드시 최고창 양순에 하면 그렇게 놓고 아래 풀면 돼요. 요거는 바로 X축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X축으로.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또 그 다음 옆에 우리 학생, 또 18페이지 똑같은 또 유사한 문제예요. 우리 저 왼편을 지우고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푸는 문제는 시험 하나도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 시험은 전부 다 말과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
제일 중요한 게 포뮬레이션이다. 그죠? 모델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주고 풀어라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지수 로그 함수 배우잖아요. 똑같아요. 레비뉴가 제가 로그 함수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만 어렵다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지수 함수 배웠다 해서 레비뉴의 공식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같은 문제예요. 제가 이거를 그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에 넣어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오길래 제 생각에 이 부음식은 해가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라 거의 답이에요. 잘했어요. 여러분처럼 잘하는 학생들이 이거 나올 때는 막 당황해요. 그죠? 어떻게 될 것이냐. 증거한 거죠. 그죠? 자, 우리 딱 보는 것처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죠? 나는 조금 수준이 좀 낮아서 나 판별식을 까먹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판별식 잊어버렸어요. 판별식을. 지금 이 사람 우리도 알아가, 야, B제곱하기 4AC 0보다 적으면 흡수니까. 그죠? 음수 나올 수 없다. 0보다 크면 2개인데. 예. 부동호 반대입니까? 저기 나온 기분식대로 풀면은 예. 항상 0보다 커서 모든 실수가 이거 쓰기 위해 가지고. 네. 지금 이제,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은 항상 성립하는 경우죠. 맞죠? 그죠? 자, 지금 아주 잘 말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 이걸 모른다 할 경우에 지금, 이 방식,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하면은 우리가 x제곱 빼기 2x에다가 여기에 뭐만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 수 있죠? 네, 1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거에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여기다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은 다시 말하면은 요런 형태죠. 그죠? 그리고 이거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다? 절대 함수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별식 몰라도 사실은 요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죠. 알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경우고, 그죠? 자,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어떻게 돼요? 모든 x에 대해 사실은 만족하는 경우 우리 학생 그 답이 맞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절대 내려가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래프로 그린다면 여러분 이제 요 형태를 내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다 할 경우에 그래프로 그려볼 경우에 어떻게 그릴 수 있죠? x에 우리가 꼭지점 찾을 수 있잖아요. x가 1일 때, 요 y 여기 1이죠. 그죠? 그리고 요 절편은 얼마인가요? 절편은 x 0일 때 값이니까 0을 집으면 뭐가 나와? 2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 그린다 하려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죠. 요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지금 이 문제가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아라. 그죠? x를 찾아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자체가 항상 0보다 떠 있기 때문에, 그죠? 0보다 떠 있기 때문에 어떤 x를 하더라도 0보다 내려가는 경우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바로 이런 형태. 여러분 제가 1차 함수 제가 그런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X가 만약에 0이다 했을 경우에 또 어떤 경우는 AX가 0이 아닌 어떤 하나의 상수 C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론 A는 양수예요. A는 양수를 가정하고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 가지고 요때는 X 답이 얼마죠? AX 0이라면은 요때는 X가 0이죠. 그죠? 요 경우는 C는 0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0이 아닌 경우 요때 X는 어떻게 되죠? 찾을 수 있나요?
a는 양수고 어떤 값을 곱해가지고 또 양수가 나오는 자, a 양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 경우만 x가 0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0이고. 그래서 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불능인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x가 답을 못 찾는 경우. 자, 요 경우는 뭐라 그러죠? 요 경우는 x가 0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가 직선이 자, 어떤 식이 x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y가 뭐 1인데 이걸 2배가 2x 더하기 2y가 뭐 2다. 이런 형태는 식은 보기는 사실은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엄밀히 한 개지만 이런 경우는 굳이 그림 이게만 1이고 이게 2라 그러면은 꼭 전공하지는 않지만 1하고 2가 이렇게 겹친 형태가 나타날 수 있죠. 그죠? 좌표축은 제가 생략해 버릴게요. 그 다음 만약에 제가 1하고 2가 이런 형태로 만약 주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그죠? 또 어떤 형태가 있죠? 1하고 2가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때는 답이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답이 딱 하나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경우는 답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가 다 답이 되는 경우죠. 여기는 어때요? 답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부정. 그죠? 답은 있지만은 정할 수 없다는 경우죠. 바로 저런 케이스. 이건 어때요? 이거는 불능. 내가 답을 여기 바로 못 푸는 경우죠. 이제 불능 뜻 알겠죠? 못 푸는 경우. 이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거죠.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직선 방정식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때는 이제 이런 것이 사실 그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넘어가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제 절대값. 여러분 절대값도 많이 한번 다뤄봤을 거예요. 자, 절대값 제가 문제 3개 준비했는데 슬라이드 19 한번 봅시다. 자, 양변에 다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요. 다음을 만족하는 x를 한번 찾아봐라. 네. 우리 고디 학생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나와서 저 왼편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펜 여기 있어요. 절대값 못 쓰기 위해 양변을 제곱한 후에 식을 풀면은 2차 방정식을 푸시면 이게 답니다. 네. 자, 일단 좋아요. 자, 우리가 절대값 몇 가지 하면 제가 설명을 좀 기본 설명만 있게 좀 하고 좀 할 텐데. 자, 우리가 x 절대값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것은 절대값은 엄밀히 말하면 이 뜻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x-a의 절대값 이 의미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뜻이죠? as부터 거리죠. 거리는 절대 음수 안 돼요. 맞죠? 그죠? as도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끄집어낼 때는 얘가 x가 0보다 크다면은 그냥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맞죠? 그죠? 0보다 작다면은 음수 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음수를 덧붙여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기본 이제 이 방식이죠. 자, 그래서 푸는 방식은 많죠. 원래 이제 주어진 문제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 제곱을 해서 풀 수도 있고 또는 이 친구를 한 번은 더하기 2x 더하기 7, 한 번은 빼기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이제 절대값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절대값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제가 여러분 루트 x 제곱 이거를 제가 이렇게 쓰면은 어때요? 식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그죠? 예. 역시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은 이 두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우리 그 다음 문제. 자, 2x 빼기 3의 절대값 더하기 5. 요거 우리 한번 누가 한번 찾아볼까요? 또 우리 그 옆에 학생, 우리 여학생 혹시 저 풀었으면은 나와서 한번 해보죠. 여러분 방식은 제가 두 가지 다 말했습니다. 우리 이 학생처럼 풀어도 되고, 나는 이래가 언제 내가 또 인수분해 또 하면 괴롭지 않느냐. 그런 친구들은 아예 화끈하게 3x-1을 바로 푸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해서 2x 더하기 7. 이렇게 두 개를 푸는 게 더 쉽죠. 1차 문제니까. 그죠? 2차로 해서 풀 수도 있고 1차로 해서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빼기도. 아마 이것이 더 많이 쓰는 방식일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이 학생 여기다 지우고 그 저기 슬라이드 20의 문제 한번 풀어봐요. 예. 자, 답이 없다. 맞게 풀었나요? 자, 우리 학생이 엄청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 부분 엄수 될 수 있나요? 없죠. 그죠? 이건 항상 0보다 큰 경우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0보다 큰 값을 또 더해줘요. 그럼 이 친구 나올 수 있나요? 그냥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경우죠. 만약 0보다 크다면 어때야 돼요? 모든 값에 다 되는 경우죠. 아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바로 봐서 직관적으로 이게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겠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그 문제 한번 우리 옆에 학생이 풀고 마칠게요. 3x-5의 절대값이 x 더하기 1보다 더 작거나 같다. 네. 우리 학생 한번 나와서 풀어보죠.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 답을 알 수 있다는 거. 우리 저 왼쪽 편에 치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집에 가셔가 요번 한 주 동안 했는 문제는 다 한번 꼭 리뷰해 봐야 돼요. 그죠? 해보고 자기 답도 또 찾아놓고 혹시 답이 애매하면 또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답을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그죠? 자,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어떻게 풀었나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0보다 클 때, 작을 때 한다한테 계산해서 두 개의 합집합하면 x는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조금 전에 답이 맞았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왜 제가 이 문제 다시 했냐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더블책이 필요한데 이거 절대 엄수 안 되죠. 맞죠? 그죠? 그 말은 이 친구 엄수 될 수 있나요? 되면 안 되죠. x 더하기 1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 사실 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운 좋게 happen to be 똑같다면 다행이고 혹시 어떤 경우는 이 부분이 또 중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절대값보다 더 크니까 이런 부분. 그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절대값에서 한 몇 가지만 절대값 성질 소개하고 오늘 수업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봤던 내용들이에요. 한번 제가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이 두 개 등호 성립하나요?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96년도에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공포의 OX 문제예요. OX는 맞으면 1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손을 대지 않으면 0점이에요. 그래서 기대값은 0점입니다. 2분을 곱하기 맞았을 때 받는 점수 1, 더하기 틀릴 확률 2분을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어떤 학생 점수가 마이너스 14점이에요. 손을 자꾸 대다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은 그 OX 문제 나갈지 혹시 몰라요, 그죠? 어쩌면은 OX 문제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어때요? X 빼기 C의 절대값하고 C 빼기 X의 절대값. 이거 같나요? 어때요?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죠. 왜냐하면 아까 누가 정확히 말했어요? C에서부터의 거리를 했기 때문에. C에서 거리기 때문에. 그죠? 거리가 왼쪽으로 재나 오른쪽으로 사실 큰 차이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끝으로 해보게 되면 여러분, 제가 요 절대값을 이렇게 하면 되나요? 곱해서 절대값은 각각 절대가 곱이다. 성립하죠, 그죠? 네, 그럼 역시 나누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B분의 A의 요 절대값은 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물론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수업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제가 오늘 처음 또 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앞에 여러분 다루었던 문제 중에서 여러분 특히 유의해서 잘 봐야 되는 문제가 그 4페이지에 그 프라핏 문제 있죠. 프라핏 문제 사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실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판매업자, 그죠? 소판매업자가 한 마리에 150불의 소를 사서 그 다음에 우선은 돈이 급하니까 25% 남기고 400마리 파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좀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마리가 30% 되는데 제가 문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자, 400마리 우선 팔고 600마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프라핏을 이윤을 붙여야만, 그죠? 어느 정도 이윤을 다시 말해 퍼센트를 묻는 거죠. 어느 정도 이윤을 붙여야만 내가 전체적으로 30% 이윤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우리 풀었을 때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이때는 어떤 가격을 매겨야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죠? 어떤 가격을 매겨야 했냐 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풀었죠? 하나 사온 거 150달러에 대해 가지고 내가 25%를 먹는다는 말은 150 곱하기 사실은 0.25죠. 그런 소가 몇 마리예요? 하면 400마리. 맞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나머지 600마리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가격 매기지는 못했어요. 그 가격이 X라면은 사온 돈을 150 빼면은 X 빼기 150 내가 먹는 돈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이 모두 얼마가 돼야 돼요? 하면은 150불을 전체적으로 내가 30% 먹는다 가정하면 150 곱하기 0.3이잖아요. 그게 모두 몇 마리? 1000마리. 그래서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죠? 제가 어떤 퍼센트로 팔아야 되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에 25하고 최종적 30%라 그러면 그 사이 내가 600마리에 대한 프라핏은 느낌이 어때요? 30보다 커야 돼요? 아니면 작아야 돼요? 처음에 400마리 급해서 20% 먹고 팔았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30%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이윤을 내가 남겨야만. 그때 우리가 판매가도 식을 적었지만은 가격을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이거는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 프라핏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 수업 안 나온 친구들도 프라핏 확실히 해서, 그죠? 두 가지로 물을 수 있다. 몇 퍼센트 이익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은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알겠죠? 그죠? 이걸 꼭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베스트먼트 5페이지에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반드시 내가 시험 문제 어떤 가격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냥 투자안을 제시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채다? 그걸 내가 X로 한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럼 여러분 정하는 거예요. 이게 X라면 나머지는 Y로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내 총 갖고 있는 돈이 7만이니까 7만 빼기 X가 바로 쉽게 말하면 몰기제 투자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왕이면 좀 더 심플하게 여러분이 접근하는 게 더 좋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믹스처 프로블럼 또 우리가 생산 관리에서는 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어요. 그죠? 뭘 혼합해 가지고 어떤 더 좋은 성분을 만들 때. 그죠? 여러분이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받는 문제예요. 소금물 문제예요. 그죠? 예, 소금물 문제는 거의 단골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8페이지에 나오는 슬라이드 8의 박스 프로블럼 제가 잘 내진 않아요. 박스 프로블럼 제가 이제 왜 물어보냐면은 박스 프로블럼에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런 문제 다룰 때 이제 정거 의미를 큐빅 인치다 하는 거는 인치의 세제곱. 그죠? 스퀘어 인치 사면은 인치의 제곱. 이거는 인치 스퀘어예요. 4인치 뜯어낸 거예요. 그래 뜯어낸 부분이 다 4사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 문제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 되는 또 문제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출력에 오셔가지고 우리 다음 월요일 날 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는 제대로 하고 출수도 체크하고 이제 할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월요일 여러분들이 앉고 싶은 자리가 이제 지정석이 돼요. 수고 요걸 마칠게요.